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 꼭 세상 시간으로요. 부가세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거 과세, 비과세, 면세, 영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네요.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이 비과세랑 면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영세율은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오늘 큰 그림을 짜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말 그대로 큰 그림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니 면세니 비과세니 따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세냐 아니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과세 대상이 맞으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세 대상이 아니면 비과세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이때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 부가세법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법조문은 상당히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들려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부가세법의 입장이고요. 이때 거래가 뭔지도 역시나 제 개인적인 해석을 들려드리자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하고 있으면 이제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하죠? 저한테 물건을 주기를 요구를 하죠. 그때 마트가 저한테 물건을 주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 제가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를 자를 때 디자이너 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하죠? 제 머리를 잘라줄 걸 요구하죠. 그때 제 머리를 잘라주시면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될 것 같은데 당연한 소리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거래 같은데 거래가 아닌 게 있어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케이스가 그런데요. 연구 용역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떤 연구자에게 자사의 신제품이 쓰일 기술을 연구 용역을 부탁을 하면은 과세겠죠. 왜냐? 삼성전자가 원하는 연구 용역을 그 연구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여성 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연구 주제가 뭔지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뭐 장르 정도는 정해놓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여성 연구원이 하고 싶은 연구 용역을 하고 그거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거래라고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 이거는 개별적으로 건별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과연 거래인지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주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비과세로 판단이 되면은 비과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부가세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질 않아요. 다만 부가세법은 부가세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세법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부가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진 않지만 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세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면세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면세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요런 거는 면세라고 정해놨으면 면세예요. 만약에 거기에 정해져 놓은 곳에 없으면은 억울해도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것은 면세인데요. 그거를 볶아서 볶음 김치로 만들어 팔면은 과세예요. 이게 면세는요, 일종의 혜택의 개념이라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김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면세가 되는 것이고 그걸 볶아서 팔면은 그때부터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가세법상 볶음 김치는 면세 항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할 때나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맛있으면은 과세고 맛없으면 면세, 재미있으면 과세고 재미없으면 면세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은 이제 맛없어 하니까 면세고
소세지 같은 거는 누구나 다 맛있어 하니까 과세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재밌어 하니까 또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려고 줄 길게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재밌다는 거니까 과세고,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꽃을 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다리지 않죠? 그러면 이제 면세다.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일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실무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그땐 제가 식물원이 아니라 미술관으로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미술관 재밌다고 뭐 그렇게 줄도 길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한 건데 그렇게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 거, 뭐 농산물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뭐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면세고, 그게 아닌 뭐 일반적인 거, 놀이동산 아니면은 라면, 뭐 볶음김치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는 과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말이 꼬입니다. 그냥 열거돼 있으면은 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산서랑 세금 계산서는 달라요. 그래서 면세의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부가세 신고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세액은 없고요. 자, 그러면은 과세 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면세가 아니면 모두 세금을 내는가? 그건 아니고 0% 세율로 세금을 내는 영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긴 내는데 0% 세율이니까 결국에는 세액이 없어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개념상 세금은 내는데 세율이 0이라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수출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물건 하나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때 부가세는 미국에 내야 돼요.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결국 소비를 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수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으면 소비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는 부가세는 우리나라에 안 내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직구를 한다. 수입을 해온다고 치면은 그때 아마 세관 통과하면서 부가세 내신 기업 있으실 겁니다. 직구하다 보면은 관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죠. 그때 이제 부가세를 왜 우리나라에 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가세를 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쪽에서도 세금 내고 들어올 때 또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좀 예외로 치고,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더라 하는 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원칙 자체는 저쪽에서 세금을 안 내고요. 소비를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세금을 내고, 저쪽에서 소비를 하면은 여기서는 안 내고 저쪽에 내야 돼요. 요런 게 있고, 근데 물건은 수출하는 거는 상당히 개념적으로 이해가 쉬운데, 용역 같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용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좀 이해가 힘들어요. 흔히 이런 거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국외에 나가서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국내에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건 약간 그 좀 복잡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눈여겨볼 점이, 그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혜택의 개념으로 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가를 외국에서 외화로 받으면은 그때는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튜버인데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미 달러로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0% 세율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외국한 은행을 통하면은 영세율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서 달러로 보내줬는데 그걸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은 영세율이고요. 저쪽에서 돈을 보냈는데 그거를 외국한 은행에서 환전해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고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원화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외국에서 돈이 날라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영세율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인데 세율이 0이에요, 0.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드디어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면세도 아니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서 영세율도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10% 부가세를 내야 하고, 이럴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거기에 세액이 10%만큼 적혀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판단은요 어디까지나 돈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혹은 면세인지 혹은 영세율인지 혹은 과세인지는 돈을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가끔 돈을 주는 사람이 이걸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주는 사람이 그거를 정하면서 뭐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을 주는 사람이 뭐 이거는 면세 같은데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과세 같으니까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돈을 받는 사람이랑 입장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돈을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고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도 돈을 받는 사람이 집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마트 가시면은 거기에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추 같은 거는 면세인데 라면은 과세겠죠? 그럼 내가 상추랑 라면 계산할 때 내가 그런 고민하나요? 그런 고민하지 않죠. 마트에서 바코드 찍으면요 자동적으로 그게 면세인지 과세인지 갈라줍니다. 그거를 마트가 이미 다 고민을 끝내서 전산에 등록을 시켜놨어요.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돈을 받는 마트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실무상 요거 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악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가끔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본인이 갑이니까 본인이 정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돈을 받는 사람이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